네, 대한장 파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를 바로 들어가자면 아까 장 의원님하고 저희가 축구장에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조금 스포를 했습니다. 네. 오일머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벌써 댓글에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랬나? 한 장이 바라보는 오일머니 파워. 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전 2030이라 그쵸. 그래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깊게 좀 얘기를 나누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우디는 근본적으로 지금 비전 2030을 실천하고 있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사우디가 전체적으로 화석연료,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로는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라의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바꾸고 나라의 전체적인 좀 불편했던 이미지 이러한 것을 개선한다. 거기에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벤치마킹을 하는 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펀드를 만들어서 펀드는 기본적으로 빈 살만이 주도하는 사우디 국영 펀드 액수 자체가 뭐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가 그 통신회사인데 다른데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거뒀어요. 네. 과거에는 야후 초창기 때 또 알리바바 뭐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많이 거뒀고 최근에도 소프트뱅크가 다른 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구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쿠팡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는 소프트뱅크 같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 국영 펀드로 투자를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 곳도 아람코랑 같이 이제 아람코는 국영 석유 회사죠. 아주 유명한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거기랑 같이 해서 뭐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 테슬라부터 해서 또는 엔비디아 뭐 이런 곳에 다 투자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는 루시드 네. 뭐 이런데. 장 의원님하고 안목이 비슷하네요. 장 의원님이 투자한 곳하고 그렇죠. 네, 제가 대충, 투자하는데 네. 저도 루시드 투자했다가 망해가지고 아니 드디어 여기가 그러니까 보니까 돈을 와. 내 돈도 빨아먹었어. 와. 내 돈도 아니 장 내가- 의원님이 이 얘기를 오픈을 자, 하시네요. 사우디 국부펀드에 저 공식 항의 소환 보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잘 벌겠어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게임 회사 블리자드 또 EA 네. 그다음에 또 우버 알죠? 우버 뭐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통해서 유망한 기업이나 우리한 기업 투자를 해서 그 나중에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그 수익을 또 얻는 네. 본인들이 이제 제조를 해서 창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본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약간 저 벤치마킹을 한 거고 그 한 줄로 요약하면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니까 돈을 그쵸. 벌리는 거죠, 돈을. 돈 넣고 돈 먹기. 대기업들은 돈이 많은 기업들은 어디 중소기업이나 어디 저 스타트업 이런 데서 잘하면 요거 봅니다. 몇 년 동안. 보다가 잘 되네, 좋네 이거 너 인수. 자, 원투펀치를 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투펀치. 원래 그런 게 이제 돈 있는 자본가들의 그거 보통 일반적 형태 아닙니까? 근데 사우디도 딱 보다가 잘하는 거야. 딴 데서 보니까 잘하는 데가 있는 게 벤치마킹이. 또 하나가 어디냐? 관광. 네. 자기네들이 중동의 맹주인데 제가 이번에 카타르 가서도 사우디 얘기 나오니까 그쪽 카타르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나라는 이 사우디에서 볼 때는 그게 조그만 나라잖아요. 변방의 그쵸. 변방. 해변가의 아주 작은 나라들.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월드컵도 하고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라고 아부다비 왕국이 있고 두바이 쪽 왕국이 있지. 두바이 쪽은 사실은 아부다비보다는 돈이 없었는데 관광 도시 이런 거 관광지역으로 유치해 갖고 막 높은 건물 짓고 관광 유치해서 관광 산업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너 벤치마킹. 그래서 관광업은 두바이 같은 쪽 이것보다 훨씬 더 첨단의 최대의 뭘 만들어? 미래 도시를 그렇죠. 그게 네온 프로젝트입니다. 네. 최대 스마트 도시. 네온 프로젝트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건설. 그다음에 리야드의 킹살만 파크라고 세계 최대의 도심 공원. 장난 아닌 공원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정육면체 건축물. 저번에 얘기했던 가로 세로 400m 되는 정육면체. 무카부라고요. 네. 그게 복합 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기타 굵직한 테마파크들, 식스플래그를 비롯한 이런 여러 대형 그 테마파크 사업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요. 벌써 듣고 있으니까 가고 싶네.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싶네. 언론에서는 적게 보는 데는 4,000조 정도, 네. 많게 보는 데는 4,300조 정도의 예산이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더 늘어날걸요? 그렇죠.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스포츠를 통한
이른바 해외 언론에서 표현은 스포츠 워싱. 이제 세 개가 나왔어요. 이미지 투자, 워싱인 거죠. 이미지 워싱. 관광, 스포츠.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하에 수많은 그런 어떤 왕가나 또 정재계 거물들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해서 자산을 몰수하고 또 납치하거나 뭐 이러한 언론상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돼 있던 사우디의 행태에 대해서 보도했던 서방 언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사형 집행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를 공격했던 그런 전체적인 그 사우디의 나쁜 이미지를 탈피하겠다. 그건 어디서 봤습니까? 카타르 월드컵. 네. 비슷하게 공격당했거든요. 카타르도. 그러다가 월드컵 한번 마지막에 메시가 피날레 하니까 사람들이 최고의 월드컵 이러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 막상 개막할 때는 여러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쵸. 카타르의 인권 문제 뭐 여러 이렇게 공격하다가 마지막에 라스트 댄스를 메시가 딱 추니까 다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게 2029년에 그때쯤 이제 다 완공이 끝나 있는 네옴시티의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계를. 네. 그러니까 그걸 사막 만들기 위해서 위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겠어요. 사막 위에 이미 두바이 가면 이제 실내 스키장이 있어요. 큰 복합센터에 가면은 이제 실내에 스키장을 인공눈으로 만들어서 인공눈이죠. 거기서 스키 타요. 여기도 사막 위에다 인공눈 리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그리고 실내에도 그 더운 나라에 여러 가지 동계 아시안 게임 종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2034년에는 수도 리야드에서 아시안 게임 유치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으로 따지면 그 중동 국가 중에서는 예전에 이제 테헤란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하에서도 우리 도하 아시안 게임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의 뭐 맹주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고 뭐 실제로 국토 면적도 뭐 대단히 넓고 그런데 아시안 게임이 이게 최초입니다. 그게 이제 이 앞으로 2030 안에 그 계획의 전후에서 들어가 있고 2027년 그 전이죠. 그 전에는 축구는 아시안컵 개최입니다. 웃기잖아요. 카타르에서 아시안컵하고 또 사우디에서 아시안컵. 네. 네. 어떻게 보면 카타르도 월드컵 치른 다음에 아시안컵이고 사우디는 월드컵을 안 치렀는데 아시안컵을 먼저 하고 그다음 뭡니까? 2030년 월드컵 유치 경쟁이 지금 들어왔어요. 목표죠. 그다음에 월드컵 하겠다. 모르겠습니다. 2022년이 카타르 월드컵인데 중동 대회를 하고 다른 데서 한 번 안에 또 중동이다? 네. 보통의 상식으로는 피파가 그동안 이해가 했던 안 관리로 가죠. 하면은 안 될 것 같지만 뭘로 밀어요? 돈으로 미는 거죠. 사실 형평성에 좀 어긋나긴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이미 다른 종목들은 2021년부터 사우디에서 지금 매년 F1 그랑프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F1의 유명한 팀에 또 사우디가 상당 부분 투자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네. 예. 네. 그리고 2030년 프로젝트의 정점이 엑스포 유치입니다. 네. 그게 지금 부산하고 경쟁이 붙었죠. 부산, 이탈리아의 로마, 사우디의 리야드. 이렇게 세 곳이 지금 2030 통합 엑스포죠. 네. 그 엑스포, 제일 큰 엑스포입니다. 그 엑스포 지금 경쟁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들어감과 동시에 다른 종목들은 아까도 F1 그랑프리 얘기했지만 이미 국부펀드에서 팬들 잘 아시는 리브 골프 창설해서 PGA랑 합병을 했어요. 협업을 이제 하기로 협업을 했는데 했어요. 원래는 그 둘 간의 관계가 소송 벌이는 관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필 미켈슨 같은 선수가 아주 주도를 해서 이 리브를 만들었는데 리브가 이제 PGA 선수들을 빼갔잖아요. 근데 이게 리브 대회가 여기서 최하위를 해도 몇 억을 받아요. 네. 꼴찌가 엄청난 뭐 최소 상금. 뭐 1억 5천 이상. 그러니까 PGA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PGA 대회 뭐 한 10번 우승해야 될 거를 그쵸. 여기서 여기 한 번 나가면은 그게 그러니까요.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탑랭커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비중이 있는 선수들이 이제 일부 가가지고 리브에서 경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PGA에서는 그 선수 빼가기에 대해서 당연히 소송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PGA가 이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가 감당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쉽지 그러니까 않죠. PGA 입장에서는 계속 이 싸움을 벌이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PGA와 리브가 같이 협업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그 전통의 정말 골프하면은 이퀄 PGA 아닙니까? 그 전통의 PGA가 리브에게 사실상 항복한 거나 다름이 없다 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된 일이었고 그리고 사우디가 테니스에서도 이 테니스 얘기하는 네, 거. 그 ATP Next Generations Final. 네, 그러니까 21세 이하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8명을 모아놓고 하는 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인데 이거를 이제 향후 여러 해 동안 사우디에서
개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뮬러 1, 골프, 뭐 테니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WWE 레슬링도 네. 이미 투자한 거 여기 있고요. 이미 그 페이퍼뷰 네네. 큰 이벤트 같은 거를 사우디에서 1년에 한두 차례 하는데, 이제 이거 할 때 보면 프로레슬링은 사실은 그게 다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치업 자체가 다 이제 미리 사전에 계획된 대로 하는 건데, 그 매치업을 사우디 그 높으신 분이 원하는 매치업을 그 앞에서 딱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PIF, 그게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예요. 네네. 아까 4,300조 이제 예산 앞으로 굴릴 거라는.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 뭐하니까 아예 SRJ 스포츠라는 스포츠 전문 투자 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야, 너네들이 기타 종목들 하나하나 굵직한 거 계약해. 그래갖고 미국 이번 달에 종합격투기 대회 PFL, 그 큰 대회입니다. PFL에 1억 달러 투자를 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월드컵이 또 중요해요. 지금 월드컵 유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030년 월드컵, 그 전에 아시안컵이 있긴 하지만 월드컵을 보고 축구 쪽에 PIF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미 사전에 이제 밑밥을 깐 거는 알 나스르, 알 이티하드, 알 힐랄, 알 아흘리, 이 네 팀이 제일 그래도 빅팀입니다. 네. 이 네 팀 지분을 일부러 75%씩 전체를 다 100%를 소유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나머지 25%는 재단. 그렇죠. 재단 그 기금으로 하고 75%씩만 지분을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죠. 네. 그래서 네 팀 소유를 하고, 그 전에는 뭐 팬들 아시다시피 뉴캐슬의 인수는 기본적으로 카타르 자본이 들어간 파리 상제르맹이나 네. 또는 아랍에미리트 자본이 들어간 맨시티 이쪽을 보고 벤치마킹하면서 그냥 하나 넣어본 거예요. 지금 오히려 뉴캐슬 쪽은 탑 클래스 뭐 월드스타 뭐 이런 공격수는 안 사오잖아요. 그쵸. 일부 그냥 딱 알토란 같이 이렇게 보강을 시켜놓고 돈을 지금 이쪽에다가 예산을 팍팍 넣고 있어요. 네. 사우디 리그에. 이런 상황에서 축구 쪽 영향력을 올리려면은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 중계권을 팔기도 해요. 이미 스포티비 에이클라는 사우디 리그 중계권을 사서 지금 하고 네. 있어요. 장 의원님 그 좀 사우디 리그도 들어가시죠? 가끔 뭐 하면 뭐 저한테 이제 주면은 하는 거죠. 네. 배정을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사우디 리그를 진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리그로 만들기 위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우에파 쪽에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리그 1위 팀은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유럽 다른 축구연맹인데, 대륙인데. 다른 대륙인데 여기에 우리 돈이 리그에 무섭다 정말. 스타가 많으니, 이 정도면 우리도 UEFA 챔피언스 리그 들어갈 만 하잖냐, 그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소프트뱅크의 예를 든 거지만 벤치마킹을 했다고 치면 관광 쪽 두바이를 벤치마킹했고, 정치 이런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카타르 월드컵 이런 부분을 이제 또 벤치마킹 했다고 봐야 돼요. 국가의 어떤 체질,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하기 위한 비전 2030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언론상에 나와 있는 팩트고요. 네. 여기에 대한 해석, 분석 이런 부분을 일단 한 의원님이 해주시죠. 일단 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2030 그 월드컵 개최에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약간 불투명해졌어요. 최근에 보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에 이제 컨소시엄이 있거든요. 여기가 좀 강력해 보이고, 그 원래 사우디가 이제 3개 대륙을 엮어서 컨소시엄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집트와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컨소시엄이 그렇죠. 되면서 아주 이제 특이한, 그래서 돈은 당연히 사우디가 다 거의 다 대주고, 그리스, 이집트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하기만 하면 돼, 이제 힘을 합쳐줘요, 이런 거죠. 그거였는데 최근에 그리스도 좀 발을 뺀다는 얘기가 있고, 사우디 자체가 월드컵보다는 일단 좀 클럽 축구나 이쪽에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월드컵 유치는 2030년 그 원래 계획이 약간 지금 조금 불투명해진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도 뭐 2030년이 설사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월드컵 유치에 대한 도전은 사우디는 이제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UEFA 챔피언스 리그 문제는 최근에 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잖아요. 근데 코파 리베르타도레스가 아마 다음 시즌인가부터 메시 선수가 있어서 요즘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 초청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인터 마이애미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성적이 안 좋은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래도 사우디는 야 우리 1위 팀이 갈 거야라는 그거는 있었는데 인터 마이애미는 지금 아직 뭐 꼴찌에서 이제 하나 올라가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네. 어쨌든 이 팀을 그냥 초청한다는 거예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가.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사우디도 사실 야 봐라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도 그 메시 뛰는 인터 마이애미 초청한대잖냐. 근데 요거는 약간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클럽 대회는 아니더라도 코파 아메리카 같은 그 국가 대회에서 네. 사실 남미와 북미는 같이 한 적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요. 특히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터 마이애미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이제 남미가 배출한 역대 최고의 선수인 리오넬 메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초청팀의 팀을 사실은 초청팀의 의미로 하는 건데 사우디가 지금 UEFA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건은 이 인터 다른 마이애미와는 얘기가 달라요. 다른 이거는 문제죠, 완전히. 아예 티켓을 한 장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서 네, 자기네들도 우승 경제하겠다. 네, 그러니까 인터 마이애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메시 선수가 떠나면은 그때도 뭐 인터 마이애미 계속 초청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 어느 팀이 됐든 간에 사우디에서 1등을 하면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개념 자체는 네, 그 UEFA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뭐 저는 뭐 좋아하진 않지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뭐 그런 풍조에서는 지금 사우디가 그 대신 UEFA 너희에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은 걸 해줄게.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기부금 입학이죠. 당연하죠.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찰떡 같은 비유. 기부금 입학. 기부금 입학. 그러니까 잔뜩 깔아줄게.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대신 티켓 한 장 줘. 요건데 근데 과연 이제 UEFA가 아까 그 PGA와 리브 골프의 선례가 있잖아요. 이미 사우디는 야 리브도 우리가 좀 하니까 저 PGA가 굴복하더라 이게 있거든요. UEFA도 우리가 계속 자꾸 이거 하면 언젠간 굴복할 거야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과연 UEFA가 진짜 그 레알 마드리드의 그 5연패부터 시작한 그 전통의 챔피언스리그 아닙니까? 이거에 타대륙 팀을 끼워줄 건지 돈이 아무리 많이 이제 수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UEFA도 명분을 좀 잃게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슈퍼리그 한다고 할 때 그렇죠. UEFA가 막 난리를 치고 사실은 맞아요. 못하게끔 뭐 여러 뭐 못하게 했던 주체든 그 많지만 명분이 완전 사라지죠. 사라지는 그런데 거죠. 돈을 주면 우리의 현행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겠어라는 거를 UEFA 자체가 그걸 보여주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그 순으로 가면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UEFA에서 만약에 좋아, 오케이 해주자. 그러면 아마 사우디 이쪽 자본은 미국 자본가랑 협력해서 슈퍼리그를 또 모색을 할 거예요. 사실 장기적으로 아무리 2030 프로젝트라도 이게 뭐 30년, 40년까지 갈지 아니면은 30년 가기 전부터 쇠퇴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경제라는 건 사실은 이건 또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투자한다는 건 항상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장밋빛 같지만 불확실성이 투자라는 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막 생산해갖고 팔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투자라는 건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고 투자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또 걷어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투자를. 네.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벌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이제 계획된 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 쪽에서도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상업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쪽으로 또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우디라고 슈퍼리그를 미국하고 같이 미국 자본가나 또 유럽에 있는 다른 명문 클럽들이랑 같이 모색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아직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예상.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에파 입장에서는 유럽 축구 연맹이라는 하나의 기구로서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슈퍼리그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단 했던 말이죠. 건데. 근데 이거를 받아들였다 한영님대로 그러면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 보는 것이 제 생각이죠. 네. 근데 이게 참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돈의 세계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돈의 생리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런 가치적인 기조에 의해서 또 이루어질 거냐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개 속에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UEFA와 그 사우디 간에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그 챔피언스리그 참여 문제는 저는 원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또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처럼 또 어떻게 돌아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이 특히 가장 궁금한 대목은 그럼 이제 사우디 리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세월이 지나면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축구 내적으로는 이제 가장 궁금한 문제거든요. 예전에도 사실은 정말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많이 끌어모았던
전례 같은 게 있죠. 바로 우리 옆에 일본 J리그 같은 경우에 이제 1993년부터 이제 J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리네커 선수, 리네커, 둔가, 뭐 스킬라치, 리트바르스키, 네, 스토이코비치, 네, 뭐 엄청나게 많은 여기에 또 더 레오나르도 선수랄지 뭐 있어요. 지쿠 선수 같은 네. 또 레전드랄지 미카엘 라우드롭 선수도 이제 그럼요. 비셀고베에 있었던 것 엄청나게 같고요. 많았어요, 그래서 스타들이. 정말 세계 축구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한동안 불러들이면서 사실 J리그가 초창기에 상당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한 1998년 정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랑 연관이 있죠. 예, 연봉 버블이 너무 심해서 이제 J리그가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끔 됐고 결국은 이제 J리그가 재정 건전화 정책을 그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 데려오는 것보다도 각 클럽들이 정말 지역 밀착 그리고 재정 수익의 확대 여기에 인건비의 어느 정도의 상한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J리그가 구현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오늘날 J리그가 훨씬 더 이제 건전하고 지금은 이제 재정적 토대가 아주 튼튼한 리그로서 거듭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초반에 그 세계적인 주목받는 데는 그 당시에 J리그도 성공을 했던 바는 있었거든요. 그게 타이밍이 참 웃긴 게 그때까지가 일본 경제 버블이었어요. 네. 근데 타이밍이 딱 그때 저 J리그를 개막해서 개막할 때는 대기업이 다들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제 버블이 안 꺼지고 계속 경제 성장이 그렇게 됐으면 계속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사실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일부 그때 대기업들 중에는 손 떼고 나오고 이제 그래서 팀 이름도 바뀌고 뭐 팀 자체가 바뀐 예. 팀들이 J리그에 몇 팀이 있는데 J리그는 근데 그 전부터 연구를 굉장히 충실히 해서 유럽 모델을 보고서 만든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망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1년에 중계권 2천억짜리 리그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이니에스타도 데려오고 페르난도 토레스, 나비드 비아 뭐 포돌스키 이런 선수들이 이제 J리그를 왔다 가는 이제 그런 리그로 다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우디를 이제 이 모델에 대입을 해보면 아까 이제 장 의원님이 그 투자, 관광 그리고 스포츠 산업 이 세 가지 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그 화석 연료, 석유가 안 나오는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사우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석유가 안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일본 사례와는 다르게 사우디는 자본의 규모가 다르죠. 자본 규모가 완전 달라요. 석유가 일단 나오는 한은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400조 조매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쓰기로 계획한 돈의 액수만도 엄청나게 훨씬 더 큰데다가 그리고 2030 그 비전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2023년 아닙니까? 2030 되려면 아직 7년이 남았거든요. 네. 근데 7년 안에 투자할 돈은 충분히 투자를 그렇게 줄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더 강화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사우디 리그 제가 이제 외국인 선수 명단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 물론 아까 사우디 국부펀드에 소속돼 있는 4팀과 그 이외에 또 14팀의 멤버 구성은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우디 리그는 국부펀드 그거 조성하기 전에도 사실은 그 나머지 팀들도 우리 K리그와 냉정하게 비교하면 네. K리그 외국인보다는 고급의 외국인들이 이미 존재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전체적인 그 외국인 구성들을 봤는데 한 전체 리그에서 5, 60명 정도는 여전히 뭐 나이가 뭐 30줄이건 뭐건 간에 여전히 유럽 리그에서 뛰어도 별 상관없는 실력의 소유자들이 뭐 국부펀드 4팀 제외하고 다른 팀들을 봐도 50명에서 좀 많게 보면은 한 80명? 네. 요 사이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리그가 꾸려진 건 틀림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사우디 리그는 우리보다 외국인 그 숫자 자체가 지금 많죠.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팀당 괜찮은 외국인 선수가 예를 들어 한 대여섯 명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투자를 그런데 몇 년 더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유럽에서 뛸 수 있을 급의 선수들이 언젠가는 한 200~300명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리그의 이제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한 200~300명 정도의 유럽급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우디 리그의 수준이 물론 아시아에서 최강은 먹을 거예요. 우리 K리그에게도 조금 아쉬운 일이긴 하겠지만 사실 사우디 클럽들이 나중에 뭐 올해부터도 당장 그렇지만 내년 뭐 후년 이럴 때
각 잡고 예를 들어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한다 네. 이랬을 때 말이 사우디 클럽이지 사우디 클럽이 아니죠. 그 그렇죠. 사실상 이제 유럽에서도 꽤 괜찮은 클럽 정도의 전력으로 보면 예, 되는 그런 거죠. 전력이 특히 국부펀드 소속 그 클럽들은 이미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단 최상위권은 사우디가 먹고 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팀들이 정말로 유럽의 정말 강자들의 레벨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앞으로 그게 그렇게까지 이거는 빨리 올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이제 용병 제한 뭐 다 없애고 뭐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300명 정도가 외국인 선수가 들어찬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사우디 선수들이 그보다는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유명한 힐랄 같은 경우에 그 사우디 국가대표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중앙 미드필더의 모하메드 카노 선수 있잖아요. 네, 카노. 그런데 지금 카노 선수가 경기 못 뜁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하고 후벤 네베스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카노 선수가 지금 거의 못 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기분 좋죠. 뭐 우리 팀 이제 중원이 밀린코비치 사비치에다가 후벤 네베스네. 그리고 좀 있으면 그 앞에 네이마르 뛰네. 뭐 기분은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점점 이제 사우디의 어린 선수들은 뭐 축구 관람하는 걸 좋아하게 될지는 몰라도 축구를 덜 하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왕실이 과연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자국 선수들이 잘 못 커서 외국인들 선수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일단 리그 자체가 인터내셔널화되는 컨셉을 지금 원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된다 해도 장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그 수천 명의 그 외국 유스 아예 유스 어린이부터 데려와서 농담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결국은 그래도 외국인이 몇백 명이 돼도 사우디 선수들을 근간으로 안 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이 선수들 없이 어떻게 리그를 합니까? 그런데 18개 팀 전원 외국인으로 할 겁니까 근데 진짜? 프리미어 리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프리미어 리그도 지금 예를 들어서 베스트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예, 뭐 이런 선수들은 여전히 좀 있지만 영연방 예. 선수들이 한두 명 이런 팀들이 많거든요. 거기서도 근데 중하위권이나 뭐 다른 팀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적이 돼서 그 핵심 선수들, 대표팀 핵심 선수들은 다른 뭐 알 에티파크 이런 데로 가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잉글랜드 대표팀도 유진되잖아요. 그렇게 외국인이 많은데. 뭐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가지 않을까. 근데 장 의원님 말씀처럼 되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사우디 리그가 정말 리그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도 시간이 시간이 걸리겠죠. 꽤 당연히 걸리고 그게 이제 2030 안에 그렇게 되고 그 이후까지도 지속성이 있으면 이제 가는 거지만 2030까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할 확률도 저는 꽤 있어 보이거든요.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 두어 해 더 투자하면 정말 유럽급 선수들이 한 200~300명 될 수 있다 말씀은 드렸지만 그 가운데에는 사실 30줄에 접어들고 축구에 대한 의지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선수들도 분명히 상당 퍼센트는 있을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진짜 알토란 같이 우수한 선수는 한 100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제 말씀대로 사우디 선수들이 기반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장 의원님이 그 농담처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싹 바꾸지 않는 한은 쉽게 일어나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사우디 선수들은 이제 외국인들로 이제 판을 치는 리그가 되다 보면 이들이 이제 축구를 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는 또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리그 수준이 정말로 지금 우리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도 잘할 자신 있어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걸린다. 한현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사우디로 왔잖아요 지금. 예,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야 벤제마가 왔어요. 승리수당 이번에 경기 이기면 100억 줄게. 이런 월요일 날 와서 일요일 경기 준비해 몸 준비해. 완전히 그냥 완전 또 이래서 엄청난 동기부여 속에서 그 선수들도 또 막 운동하고 그래서 또 뛸 수도 있어요. 아이, 근데 또 사실 돈으로 축구랑 이렇게 개인 승리수당 뭐 기량만 이렇게 내는 건 주면 아니니까. 와 이게 또 안 돌아가는 그러니까 법은 지금 없거든요. 이 얘기는 경기력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돈이라는 가능성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결론은 이겁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본인들의 이제 이미지를 정말 워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 여러 방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축구의 지금 세계 흐름이 굉장히 사우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갑자기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가? 사우디는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시티 풋볼 그룹이 지금 뭐 맨시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축구팀들도 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클럽 그 운영
유명해요. 네. 뭐 뉴욕시티, 멜버른 시티, 맞아요. 지로나, 네, 뭄바이, 네. 거기다가 뭐, 스찬 주니어도 요코하마, 있고. 그쵸, 네, 네. 스찬, 뭐 네. 다들 이제 팀들 아시아에도 많잖아요. 네. 호주 팀은 실질적으로 소유주예요. 멜버른 시티는 100% 지분이에요. 네, 그건 소유주고 그다음에 요코하마 이제 다 많은데 우리나라도 다 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왔었고. 최근에 왔었어요. 예, 네, 가장 최근에, 최근으로 치면 로만도 첼시 시절에 2000년대에 왔었어요. 네. 이번에도 와서 뭐 강원 쪽 또 전북 뭐 여러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현황을 보러 온 것 같아요. 현황. K리그 현황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나? 요즘은 그래도 좀 달라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이제 보러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분 투자를 할 정도 매력적인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아마 취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러고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보는 단계이지 않을까. 네. 지금 그러한 멀티풋볼 클럽을 지향하는 팀들이 첼시도 그 시기거든요. 그쵸. 토드볼리도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스트라스부르 인수했잖아요. 포르투갈 팀도 하나 보고 있고 뭐 이래서 여러 클럽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어린 좋은 유망주들 사서 그쪽으로 임대 보내고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비슷한 저 시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티 풋볼 그룹이 말씀해 주신 대로 칼둔 알 무바라크 네. 우리가 저 경기 화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왔었는데 특히 이번에 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그쵸. 왔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인상을 받기는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쿠팡 플레이 시리즈 때 맨시티 특히 뭐 아틀레티코와 네. 경기할 때 그 여러 같은 그 성원이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예전보다는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도 클럽 축구에 대해서 이제는 꽤 정말 열광적인 곳이 됐구나라는 걸 본인들이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 때 어느 정도 체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우리 뭐 축구 관련 구단이나 뭐 기관 단체들과 얘기를 좀 나눈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만약에 시티 풋볼 그룹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지분 투자. 그러니까 그 요코하마나 스촨 형식의 한 뭐 20, 30% 그게 제일 정도의 유력하죠. 이제 네. 지분 투자. 좀 전에 장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코하마나 지로나나 스촨 같은 팀, 스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선수도 하나 있어요. 그 울산의 레전드 주니오 선수가 네, 지금 네, 네. 네, 스촨에 있거든요. 근데 요런 클럽들은 그 지분이 50%가 안 됩니다. 스촨과 요코하마는 30%가 채 안 돼요. 네. 아까 말씀하신 멜버른 시티나 뭐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들은 다 그냥 100% 뉴욕 시티. 네, 뉴욕 100% 이제 시티 풋볼 그룹이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팀의 통째 인수. 그러니까 정말 100% 지분을 가지고 팀 하나를 기존의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 클럽 중에 하나를 아예 인수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이 사실은 제가 만약에 정말 시티 풋볼 그룹이 대한민국에 진출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요 세 번째 방안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창단하십시오. 나도 그거. 네, 창단을 하십시오. 창단을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른 지역 분들이 들으시면은 화내실 수는 있는데 서울에 창단하십시오. 서울에 아주 럭셔리한 시티 풋볼 그룹의 서울 클럽을 하나 만드시면 이 팀은 분명히 그 맨체스터 시티나 그 여러 시티 풋볼 그룹의 아우라 속에서 이 팀은 시작부터 엄청난 주목과 또 팬들을 저는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대화만 하다 간 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K리그 쪽에 아마 이야기는 아마 이런 게 많을 거예요. 뭐냐면 지자체 구단들의 경우 우리가 이제 시도민 구단이라고 하는 지자체 구단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통째로 넘기고자 하는 구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사실 그걸 또 원하는 구단들이 꽤 많겠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통째로 넘기는 걸 원하는 구단들은 아마 시티 풋볼 그룹이 봤을 때는 그 어떤 지역의 광역성이랄지 뭔가 팬들의 어떤 그 인기도 흥행도랄지 이런 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시티가 봤을 때는 그쪽은 매력적이지 않은데 지자체 구단들은 좀 통째로 넘기고 싶어도 시티에서 덜 만족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에 또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팬들도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그 요코하마랑 스촨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코하마가 인구나 뭐 모든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본에서는 정말 몇 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그 굉장히 큰 곳이고요. 스촨 같은 팀, 이 스촨은 이제 삼국지에서 유비가 도읍을 정했던 성도, 네. 뭐 청두, 여기 청도, 이제 청도. 클럽인데 성도도 중국에서는 엄청 큰 도시죠. 그러니까
시티 풋볼 그룹이 여태까지 호주에서는 멜버른에다 하잖아요. 그럼요. 미국에서는 뉴욕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시티 풋볼 그룹이 원하는 타겟이 있어요. 타겟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거 네. 없이 뭐 아무 구단이나 이렇게 하려고 시티 풋볼 그룹은 계획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대도시 대기업 구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단들의 경우는 또 이거는 시티 풋볼 그룹은 여기는 통째 인수보다는 아까 그 요코하마 수전 스타일의 20-30% 아마 부분 지분으로 들어가길 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우리 대기업들이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맞아요. 높아요. 전북이나 이런 데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시티 풋볼 그룹이 예를 들어 20%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0%면은 소지분이잖아요. 대주주는 엄연히 여전히 뭐 대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의 지분으로 아마 시티 풋볼 그룹이 여태까지 이제 밖에서 해왔던 걸 보면 20% 지분이지만 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20%보다 훨씬 크게 가져가려고 할 하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유소년 육성 정책부터 여러 가지 모든 그 팀에 대한 대소사에 있어서 컨트롤에 대한 부분은 20%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 8, 90%, 100%에 가까운 그런 거를 요구를 하면서 만약에 20%만 투자한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정말 수십 년, 뭐 십수년 동안 돈도 잘 안 벌리는 이 K리그 환경에서 K리그 팀을 운영해온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거를 저쪽이 운전대를 잡겠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대기업 측이 조금 껄쩍지근할 확률이 저는 높아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다 가져가기를 원하는 쪽은 시티 쪽에서 사실은 약간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CT가 부분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면 그거는 받아들이는 또 우리 쪽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축구로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서울에 새로 팀을 만드십시오. 근데 아랍에미리트 쪽은 사실 계산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투자하려면 그 사우디 형님들 있죠? 그 정도. 뭐? 그래. 좀 그런 투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투펀치부터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주판화를 많이 굴린다. 주판을 많이 굴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사우디 머니가 원투펀치도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저 스포츠 워싱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저 주목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어떻게든 지금 저희 킬러를 파견할 것 같은데 킬러? 나에게 나가면 저는 뭐야? 우리나라 왜 욕해? 이러고 킬러 파견해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 조심해 저희 좀 주녀. 주목해- 지가 말해놓고 나보고 조심하라. 같은 페루아라다. 알겠습니다. 한패일 어쨌든 사우디가 왜 이렇게 오일 머니를 푸느냐에 대해서 저희 원투펀치가 한번 깊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요즘에 돌아가는 이 돈의 흐름, 축구계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좋은 컨텐츠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